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해상에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지요? 바로 우리 땅 독도입니다. 오늘은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이 독도의 날을 기념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인데 예나 지금이나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에게 우리 국토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도 이 독도의 의미를 잊지 말자고 정한 날입니다. 독도의 날. 우리나라 독도의 날. 날아가던 새들에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평화로운 곳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동쪽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얼을 지켜내는 공간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든든하게 지켜내야 할 소중한 우리 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글쎄요,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운 우리 독도의 맨 얼굴이 좀 보고 싶어지네요. 저희 KBS가 독도의 날을 맞아서 24시간 독도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국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아름다운 단풍 명소를 찾아서 떠나는 날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여지도 이달 첫 주부터 시작했죠. 오늘 벌써 마지막 순서네요. 10월 25일 마지막 수업 보내드리게 되는데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단풍 명소들 아낌없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고장 단풍 여기가 참 예뻐요. 이런 주제로 문자 받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독도의 날, 독도는 네. 우리가 지킨다. 전국 곳곳에서 이 독도 관련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행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선포를 한 날입니다. 네. 네, 독도 수비대가 2000년에 독도의 날로 이제 정해서 지금 20회를 지금 맡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오늘 그 저녁 6시 반에 독도 사랑 음악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독도연구센터는 그 포항시 동부초등학교에서 독도 해양생물 전시회 개최를 하고요. 대구에서는 그 독도화가 권영섭 씨의 그 토크 콘서트도 열립니다. 그리고 경북컨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독도수비대 강치 방영도 하고요. 또 대구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근무를 하는 독도사랑의 날 행사도 가졌다고 합니다. 네. 또 부산시 교육청은 독도를 지킨 부산의 인물 안용복 홍보물 제작도 했다 그러고요. 한국교총은 지금 독도 교실을 또 개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행사가 더 많은데 몇 가지만 간추려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죠? 다 네.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서요. 네. 예. 자, 정부가 이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 분야에서 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농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이제 아침에 주재를 했고요. 그 직후에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래의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그 누려오고 있는 혜택을 이제 스스로 포기하는 건 아니다. 다만 앞으로 협상을 새롭게 이제 추진할 경우에는 그 향후에 있을 협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결국 이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뭐 이 농민 관련해서 지금 공익형 직불제도 조속히 도입하겠다라고도 오늘 함께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단체들 반발이 심합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을 비롯한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 공동행동이란 단체가 오늘 그 외교부 청사 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경찰 측하고 일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건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거다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가양 액상형 전자담배의 이 판매 중단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이 가미된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그래서 네. 가향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그제 이제 사용 중단을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이제 한 편의점 업체가 이제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네. 이런 속에 지금 대형마트 한 곳도 앞으로 이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는 관련한 그 매장들이 꽤 많은데요. 그 매장 전체에서 지금 이제 판매를 지금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다른 편의점도 지금 판매 중단 논의에 지금 착수를 한 상태라 그러는데,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그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판매를 유보하는 쪽으로 다른 또 이 관련 업체들도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전자담배협회 측은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이 지금 사용 중단 공고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서 뭐 이 사례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사망 같은 거 이런 거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KT&G 측도 지금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일단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학버스가 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사고가 크게 났죠. 사상자가 네, 어떻게 됩니까? 예, 고교생 한 명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오늘 아침 7시 24분께 서울 그 송파구 방이동 사거리에서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이제 직진을 했는데 이제 신호 위반을 좀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3시 방향에서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하고 충돌을 했고 그 상태로 곧장 이제 이 버스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또 연이어서 들이받는 그런 좀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학생 12명이 다쳐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이제 숨진 거고요. 예. 또 다른 학생 한 명도 좀 중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분들은 다행히 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정도 이렇게 큰 중상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뭐 이 차량 블랙박스라든가 주변 폐쇄로 영상 이제 경찰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사고 당시 학생들이 안전벨트 착용했는지 여부도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일을 지금 이제 당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오전에만 해도 2명 중상으로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한 학생이 목숨을 잃었군요. 네. 자, 오늘 아침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까지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단 뭐 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강력히 좀 이제 밝혔고요. 이게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뭔가 정부 쪽에서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뭔가 발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제 그 오늘 회의에서도 그 정시 비중을 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건데요. 이 관련 방안도 역시 11월 달에 지금 아마 종합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에 동참했던 양돈 농장주들이 정부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말고도 다른 농장들도 지금 다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강화, 파주, 뭐 김포 쪽에서
지금 이제 돼지 농장에서 지금 농장 자체를 아예 다 비우는 그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진행이 됐던 건데요. 이제 지금 그 확진 판정 받은 그 농장 말고 살처분에 동참했던 양돈 농장주들이 지금 정부하고 지금 약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한돈협회 경화지부 측이 그 최근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그 첫 확진일,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인데요. 그때 돼지 가격 기준으로 책정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진정서를 농식품부에 전달을 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난번에 이제 보상안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차를 정해서 시차에 따라서 살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돼지 그 가격이 형성된 네. 그 시가 기준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최근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돼지고기 가격이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매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확진 받아서 이제 확진 판정 받아서 그 보상을 받은 농장들하고 그 이후 살처분에 동참해서 시차별로 이렇게 이제 차후에 이제 보상받는 그 농장들이 받는 액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화지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김포지부 쪽에서도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농장주들하고 만나서 이 정부가 보상안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우리 지역 숨은 단풍 코스와 2주에 가볼 만한 단풍 명소.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네, 오늘 문자 주제는 우리 고장 단풍 여기가 예뻐요입니다. 여러분 단풍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글쎄 저는 뭐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이 보는 이 단풍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도 이렇게 단풍빛으로 물들면서 올 한 해 잘 살았나, 나이값은 잘했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게 되던데요. 단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자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해서 소개해드리는 뭐 단풍 이야기 소식 들으면서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아마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워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자를 좀 들어가 볼까요? 소명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수요일 남이섬에 다녀왔는데 참 예뻤다고요. 단풍도 길도 물도 꼭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최명희 씨, 도봉산 단풍이 아주 좋다고요. 주말에 이제 또 남편분하고 도봉산에 갈 예정이라고요. 신순덕 씨, 억새가 아주 장관이라 그래요. 승학산이 집 뒤에 있다고 하는데 해발 500m 조금 안 돼서 가볍게 오를 수 있다고요. 11월 이후에 단풍도 아주 이쁘다고 하셨습니다. 5272님, 주황산으로 가족여행 다녀왔습니다. 바위산 경치가 아주 일품이고 산이 낮고 길이 평평해서 부모님 모시고 구경하기 좋은 곳이라고. 저희가 이따 또 주황산 단풍 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2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단풍에 대한 얘기 전해주세요.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주실 분들 가운데 저희가 또 추첨해서 이렇게 모바일 커피 쿠폰도 드리고 또 문자 내용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로 떠나는 단풍 여지도. 단풍 지역의 명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부산으로 가볼게요. 재연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자, 나들이 떠나기 전에 꼭 챙겨보는 게 날씨인데 네. 먼저 부산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24도입니다. 정말 햇살도 따뜻하고요. 네. 딱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씨인데요. 근데 부산은 아직까지 가로수도 푸르고요. 아직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은행나무 같은 원피스를 입고 지금 단풍 명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진 보내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PD님이 띄워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안 나오고 있죠. 네. 네. 제가 특명을 받았어요. 부산은 바다를 보면서 단풍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딘지 힘들었어요. 제가 찾았을까요? 찾았겠죠. 그러니까 출연하셨죠 오늘?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일단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 깜짝 퀴즈입니다. 재현아 리포터의 ASMR.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부산 달맞이길 낙엽 밟는 소리입니다. 부산 바다를 보면서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단풍이 들면 여기가 어떤 모습인지 이쁘고 저기 좀 정감 가는 느낌? 강아지랑 산책하기 좋은 이런 느낌이에요. 시내와 가까운 곳에서 단풍을 볼 수 있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바다하고 산이 같이 붙어 있는 곳, 모든 걸 아마 만끽할 수 있는. 지금 가을 이런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이 전부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거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문전노도 길 있잖아요. 네. 홀로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 먼저 까무러친다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좋으니까. 이런 데는 없어. 애국을 나가도 이런 곳은 없어. 외국을 나가도 이런 곳은 없어. 없습니다. 바다와 산, 단풍. 이 낙엽 밟는 소리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네. 예. 첫 번째 명소가 그 해운대 달맞이길. 맞습니다. 예. 아까 승악산 보내주신 분도 있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여행 작가 3분과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지인 1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아주 심도 깊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믿을 수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바로 해운대 달맞이곡의 해월정과 기장 장안사 단풍이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나서 송정해수욕장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오솔길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곳이 바로 해월정입니다. 이곳에서 달빛 보면서 소원 빌고 바다에 정취 느낄 수 있는 데이트 명소로도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곳인데 가을에는 단풍을 보면서 해운대 바다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화면에 드디어 네. 재현아 리포터 노란 단풍잎 같은 예쁜 옷 입고 네. 예쁜 모습 사진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아직도 뭐 초록색 가로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단풍 절정기가 부산은 언제쯤으로 예상할까요? 11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가을 단풍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다른 곳에 뭐 단풍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늦지막히 단풍 구경하시고 싶은 분들 부산 여행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이 기장의 장안사 단풍도 굉장히 멋있나 봐요. 네네. 예. 소개 좀 해드릴까요? 해주셔야죠. 네. 앞에 전해드린 달맞이곡의 단풍은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이쁜데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곳이어서 네. 이 단풍잎이 좀 매연을 먹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약간 시들시들하겠군요. 네, 약간 힘이 없을 수는 있다는 거. 하지만 장안사는 바다와 가까이 있으면서 고즈넉함과 소담한 분위기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네. 특히 법당 안에 특이한 모습 자라가는 단풍나무도 있고요. 또 장안사가 뒤에 있는 불광산은 화렵수가 많아서 산길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디 가서 단풍 보면 좋을까요? 김강수 여행 작가 설명 들어보시죠. 네. 이대 도시 자연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길을 가다가 왼쪽 편으로 바다가 쫙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단풍들이 있으면서 파도 소리 있지 않습니까? 파도 소리와 단풍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멋있는 풍경이 있거든요. 아마 부산에서는 제가 풍경으로서는 가장 으뜸인 그런 곳입니다. 숲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산 허리를 감싸 안고 도는 그런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 황령산도 이야기해 주셨죠? 예, 황령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데 조금 힘이 들어도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바다 보이나요? 바다 보입니다. 바다 보여요? 네, 바다 쫙 광안리 앞바다가 아주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 멋있게 보이는 광안리 앞바다와 함께 밤이 되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은 이 아름다운 불빛들이 또 단풍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갈 수가 있고 밤에도 갈 수가 있고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불빛의 그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곳이 바로 황령산입니다. 아유, 표현력이 뛰어나네요, 이번. 네. 올라가서 보고 앞바다와 함께.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해운대 달맞이곡의 해월정하고 이제 기장 장안사 외에 네. 이기대 자연공원, 황령산까지 네. 갈 곳이 꽤 많네요. 거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금정산 범어사도 좋고요. 네. 화명 생태 수목원도 좋은데요. 제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하루 코스를 한번 짜봤습니다. 만약 아침에 서울에서 부산역으로 오신다면 네. 먼저 영도 흰여울마을로 가십니다. 가서 바다를 보면서 길거리의 단풍 조금 있거든요. 일단 예. 조금 봐요.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에피타이저로 네. 단풍 조금 보고요. 그리고 금정산 범어사로 이동합니다. 네. 목탁 소리 들으시면서 단풍 보시면 돼요. 네. 딱 그때 배가 고프실 거예요. 출출하겠네요. 그럼요. 그때 부산의 명물 금정산 아래에 있는 돼지국밥
이 돼지국밥을 한 뚝배기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이기대로 가셔서 반짝이는 바다를 보면서 단풍길을 걷고 예. 다시 부산역으로 돌아와서 서울로 가시면 되고요. 예. 만약 1박 2일을 하신다 네. 하면 밤에 황령산에 가서 불빛에 비친 단풍과 야경을 마음속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그 단풍 보면서 파도 소리 듣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짜주고 아주 고맙습니다. 또 오고 싶으시죠, 부산이요. 네. 네, 청취자분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해서 예. 부산에서 즐겁게 단풍 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현아 리포터였습니다. 다음에 부산 가면 저는 재현아 리포터를 꼭 만나고 싶네요. 소식 잘 들었고요. 이번에 대구로 가봅니다. 최은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지금 대구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대구는 오늘 하늘 구름 많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조금씩 비추면서 대구 현재 기온 23.7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조금씩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다만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풍돌이 가실 때는 두터운 외투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구에서는 단풍 명소로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을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 요즘입니다. 가을 하면 단풍 놀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 바로 대구 팔공산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풍 명소인데요. 가을에는 팔공산의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팔공산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많은 사람들이 전국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팔공산 순환도로를 꼽는데요. 이 팔공산 순환도로는 파계사, 부인사, 동화사 등 명찰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어 그윽한 문화유산의 향기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도로변에는 벚나무와 은행나무, 또 단풍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알록달록 단풍 색깔을 뽐내고 있어서 가을을 느끼기 참 좋은 곳입니다. 네. 이 팔공산은 29일쯤 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팔공산 단풍축제도 함께 개최가 돼서 기대가 네. 아주 큽니다. 이 팔공산 단풍과 축제에 대한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팔공산도 막 좁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곳은 되게 빨갛게 다 물들었고 어떤 곳은 아직 좀 푸르르고 해서 보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학야영장이라고 그 주변에 단풍도 예쁘게 피었거든요. 거기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팔공산 순환도로가 있는데 동아지구에서 파계지구로 가는 순환도로도 단풍이 예쁘게 되어 있고 거긴 이제 또 야간에는 저희 가로등 설치도 돼 있어서 밤늦게 오셔도 드라이브 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올해 20회째로 저기 단풍 축제를 저희들 맡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팔공산 자락에 흩어져 있던 지역적인 축제를 한 군데 모아서 좀 더 알차게 대규모로 축제를 하고자 이번에 성황리에 열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26일 날 오전 10시에 출발해가 8km 구간에 단풍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으로서 이번에 참여 인원이 400에서 500여 명으로 지금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 이후로도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단풍의 절정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이네요. 10시부터 맞습니다. 단풍길 걷기 대회 8km. 여기에 참여해도 참 좋겠는데 어쨌든 이 팔공산 단풍축제에서 진정한 가을을 보고 느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메인 축제 기간인데요. 이 팔공산 동아지구 분수대 광장에 가시면 지역 가수 공연부터 어쿠스틱 밴드 공연까지 다양하게 펼쳐지고요. 네. 또 이번에 새롭게 DJ 80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요. 이 사전에 행사장에서 시민들의 사연을 접수받아서 그 사연을 읽어주고 또 신청곡도 틀어주는 보이는 라디오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네. 이외에도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 체험 부스까지 정말 다양하게 운영되는데요. 아직 단풍이 절정은 아니지만 축제 기간이라 그런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팔공산에서 단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네.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너무 날씨도 이렇고 햇빛도 안 나고 여행하기 좋아서 우리 가족들끼리 집에서도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그래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면서 보니까 단풍이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지금 진짜 예쁘게 너무 예뻐서 한 바퀴 팍 돌고 이제 식사 중입니다. 사진 찍자. 자, 예쁘게 찍을게요. 포즈 잡으세요. 예쁩니다. 한 번 더. 친구하고요. 갑자기 모이가지고 놀러 가자. 이래가 왔는 거야. 사진 찍고 놀았지. 오랜만에 해가지고 구경도 하고 밥도 한 끼 먹고
이 길이 비단길이다. 비단길. 아, 비단길이에요? 너무너무 이뻐. 실컷 비단 같아. 진짜 이뻐. 고와. 일주일 더 있으면 진짜 이쁘다.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 입하고도 하고 세월도 이렇고 단풍 보시면서 단풍 보면 감상도 좀 하고 젊어지는 기분. 해추는 기분. 빨간 단풍 보니까요. 해마다 보이 너무 예뻐요. 해마다 찾으시는 거예요? 네, 제일 예쁘지요. 단풍이 해마다 놓칠 수가 없지요. 아유, 이렇게 해마다 자연을 즐기는 분들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네. 얼마나 예쁘면 그걸 비단길이라고 할까요? 팔공산 외에 대구에서 단풍 즐길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네, 가벼운 등산을 즐기면서 단풍을 구경하고 싶다면 앞산 자락길을 추천합니다. 이 앞산 자락길은 고산골에서 달빛골까지 산자락을 따라 연결돼 있는데요. 기존의 등산로와는 달리 경사가 완만해서 누구나 등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볍게 가을 숲길을 걸어보기에도 정말 좋은 곳인데요. 이 앞산 자락길에는 총 6개의 코스가 있는데 1시간 40분 코스부터 35분이 소요되는 코스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고요. 네. 혹시 등산이 부담스럽다면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앞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멋진 대구의 가을 사진을 남기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가 6개나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럼 도심 속에서 혹시 단풍 즐길 만한 곳은 없을까요? 네, 도심 속 대표적 단풍 명소는요, 바로 대구 스타디움인데요. 대구 스타디움은 드라이브 삼아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단풍을 보기에도 좋고요. 또 잠시 차를 세우고 걷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맞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또 연인의 손을 잡으면서 낙엽 위를 거닐어 봐도 좋은데요. 특히 대구 스타디움 일대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수목터널과 서평광장도 단풍놀이와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니까요. 가까운 곳으로 단풍 구경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연아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제주로 가볼까요?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이어지도 제주입니다. 박민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이 제주에는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둘레길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에는 5개의 한라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사려니 숲길, 동백길, 수학길, 또 도로름길, 그리고 가을 단풍의 명소라 하는 천하숲길이 있는데요. 이 천하숲길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중문으로 넘어가는 천백도로에 위치한 천하수원지 입구에서 시작해서요. 도로름까지 약 11k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네. 이 천하숲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예쁘게 물든 단풍들이 숲을 이룹니다. 아이고, 멋진 둘레길이 제주에 있군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이게 물들어 있습니까? 한라산 단풍은 백록담 정상을 시작으로요. 서서히 해발 고도가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라산은 이번 주말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천하숲길의 단풍은요. 다음 주쯤이면 완벽하게 아주 멋진 단풍길이 물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아주 좋았던 게요. 이 초록빛과 붉은빛 또 노란빛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이 마치 물감을 아무렇게나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먼저 자세한 얘기 한라산 둘레길 김서영 팀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한라산 둘레길 중에 천하숲길은 우리 제주도의 한라산에 있는 관음사의 탐라계곡과 함께 제주의 천하숲길의 광령천이 제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제주의 단풍은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10월 15일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한라산은 보통 10월 30일 정도가 절정인데 한라산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게 보셔도 됩니다. 11월 초 둘째 주까지도 충분하게 단풍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은 한라산 600에서 900고지에 이르는 그 둘레를 이르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숲길이기도 합니다. 숲과 더불어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단풍, 그 파스텔 톤의 단풍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울긋불긋한 단풍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녹색이 더해져서 굉장히 은은하고 아름다운 그런 단풍의 최고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라산 둘레길 천하숲길 꼭 걸어보세요. 제주의 단풍은 파스텔 톤. 네. 아주 인상적이네요. 한라산 둘레길이 11월 둘째 주까지 이 단풍 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기회 놓치신 분들은 그때 좀 여유 있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도 있는데요. 어디예요? 혹시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제가 단풍잎을 들고 사진을 찍은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네,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저 이 화면으로는 아닙니다만 아침에 일찍 제가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고. 아, 네네. 예. 이 천하숲길 들어가기 전에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 제가 빨간색 단풍잎과 노란색 단풍잎을 들고 있는데요. 네. 이 빨간 단풍나무와 노란 단풍나무가 같이 이렇게 있어서요. 네, 정말 예쁜 곳이거든요. 네. 여기는 또 제가 매년 찾아가서 사진을 그래요? 찍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사진을 먼저 찍고 출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유튜브 화면에 그 사진이 올라올 거고요. 또 다른 곳에 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만한 곳 어디 없을까요? 네, 제주 시내에서요. 가까운 애월읍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입니다. 예. 네, 이곳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에 맞서 삼별초가 최후까지 대몽항쟁을 벌인 제주의 유서 깊은 유적지인데요. 지금 이맘때면 이곳에서도 완연한 가을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붉은색의 참빗살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붉은색 잎이 떨어지면서 바닥부터 때로는 하늘까지도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느낌이 들어고요. 하늘까지요? 네, 예. 이 나무 아래 앉아서 보시면요.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네, 이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아, 이게 화살나무예요? 이게 비타살나무라고. 비타살나무. 네. 꼭 단풍나무 같이 어떻게 보면 빨개서요. 네. 되게 예쁘고요. 좋아요. 애들이 학교 일찍 끝나가지고 잠깐 보러 왔거든요. 네. 어제 인터넷에서 사진 찍은 게 올라와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가 보러 왔는데 예쁜 것 같아요. 네. 처음 보는 나무라서 약간 신기했어요. 친구랑 가을 맞아서 여행 왔는데 이렇게 빨간 것도 보고 억새도 보고 해서 좋았어요. 억새는 어디서 보셨어요? 닭머르 해안길이요. 닭머리 해안길.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유튜브 화면으로 박민지 리포터 얘기한 네. 빨간 단풍, 노란 단풍 들고 찍은 그 사진 봤어요. 아, 네. 그렇게 귀에다가 또 꼽고 하나 또 찍으셨는데 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보다 예. 풍경이 더 아름답죠. 박민지 리포터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고맙습니다. 원피스에 너무 잘 어울렸고. 자, 그러면 혹시 바다 쪽에서도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 어디 없을까요? 네, 방금 닭머르 해안길이라고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가에 바다와 어우러지는 닭머르 해안길에서요. 이 황금빛의 예쁜 억새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곳은 마치 닭이 흙을 파헤치고 앉아있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닭머르라고 하는데요. 이 멋진 정자가 있는 전망대까지 걸어가는 길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단풍 외에 이렇게 또 억새풀을 보면서 우리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데 앞서 그 제주 한라산 둘레길 천하숲길의 단풍에서부터 또 붉은빛의 비터살나무 네. 거기에 이렇게 또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억새풀까지 제주엔 뭐 온통 어디든지 이렇게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제주는 가을이 조금 더 머무르는 곳 같기도 하죠. 이 제주도에서 곳곳에 이 깊어가는 가을, 숲길과 해안길까지 걸으면서요. 특별한 가을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민지 리포터였습니다. 단풍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시기를 놓친 분들은 제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를 가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3시 39분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단풍이 예뻐요. 이러면 주제로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신데 0369님. 아기가 울어서 제가 우니까 눈이 빨개지잖아 했더니 빨간 단풍을 보고 그럼 나뭇잎 울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이 아주 좋은데요. 예. 1399님,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솔토마을. 그 어떤 단풍 명소보다도 아주 아름답다고 하셨고, 3027님, 올해 1월 인공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어머니 모시고 시흥 갯골 공원 가서 단풍, 갈대, 억새 보고 김밥 먹으면서 소풍을 즐겼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한규봉 씨, 남양주에 사시는데 이 포천과 인접한 곳이라 국립수목원에서 아주 가을을 만끽하고 계시다고요. 김준호 씨, 안산 성포동 10단지 아파트 단풍이 아주 예쁘다고요. 유리창에 보이는 단풍 보면서 아주 마음까지 평화로워진다고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단풍에 관한 명소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 동안 날씨는 맑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 모레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까지 차차 강해질 걸로 보이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까지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지방은 저녁과 밤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일요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등 3도에서 14도의 분포, 대관령은 3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많이 내려가서 서울 15도 등 13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6도, 습도는 41%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입니다. 네, 서울 시내는 오늘부터 주말까지 있을 집회로 인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세종대로 광화문 삼거리에서 서울 광장 방면으로 세종문화회관 앞 하위 4개 차로, 그리고 동화면세점 앞에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곳곳에 작업을 하는 곳들이 있어서 어려운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옥산 나들목에서 남이분기점 부근과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면 새말 부근에서 작업으로 밀리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쪽으로 충주분기점과 충주 나들목에서 작업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습니다. 검찰이 정겸심 교수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불러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부터 원천 무효화하라고 맞섰습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정이 종료되는 다음 달 22일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맥도날드가 햄버거에 오염된 고기 패티를 넣어 햄버거병을 일으키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오늘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 금액 지수가 5개월째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하락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라디오 전국 일주 단풍 여지도 오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부터는 노시훈 여행작가와 함께 이번 주 가볼 만한 단풍 명소와 함께 한층 더 깊어진 단풍 속, 가을 속으로 걸음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오셨다면서요. 예, 집에 있는 것 중에 단풍하고 제일 가까운 옷입니다. 약간 붉은기. 예. 예. 지난주까지 저희가 산사와 계곡 또 이 도심의 단풍을 차례로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예. 글쎄요. 오늘은 어떻게 단풍 구경을 좀 시켜주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은 기준이 장소가 아니라 네.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접근성 위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단풍 명소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는데요. 네. 나도 가을이면 단풍놀이 가고 싶다. 누가 뭐 내장산, 설악산 단풍 좋은 거 모르냐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일단은 교통체증 때문에 거기 접근하기가 겁나고 예. 또 가서도 그 좋은 단풍을 보려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리품 팔아서. 네. 그런 면에서 접근성 그 두 가지 때문에 오르기 힘든 사람들한테는 뭐 일종의 그림 속 단풍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갈 수 있는 단풍 여행지를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가볍게 예. 떠날 수 있는 단풍 명소. 예. 그러면 기준을 뭘로 잡으신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는 인파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적고. 그다음에 뭐 등산화
뭐 등산 스틱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운동화로도 올라갈 수 있는 곳. 네. 그냥 뭐 산책 겸 갈 수 있는 곳. 예. 이렇게 산책보다는 조금 더 조금 힘이 듭니까? 산책 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디부터 가볼까요? 상림입니다. 상림. 지리산 북단 경남 함양군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데 상림에 가시게 되면은 먼저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자연숲이 아니라 인공숲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1100년 전에 당시에 그 함양태에서 최치원이 그러니까 강의 범람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제방숲이거든요. 근데 1100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천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래부터 있었던 그래요. 원시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숲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는 인공숲이었는데 이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게 원시림처럼 돼버린 거예요. 1000년이 넘었으니까요. 규모도 꽤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평지숲이 있었나 하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의 숲은 대부분 다 산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에. 네. 그러니까 평지로, 그러니까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숲으로 이렇게 넓은 곳이 있었나 하고 놀라게 되는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조성 당시에는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상림이 있었고 그 아래 하림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제 하림이 야금야금 파괴되고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지금은 상림만 남은 상태고 없어진 숲이 뭐 닭고기 공장이 됐다는 그런 루머도 있던데 그건 아재 개그입니다. 유머죠, 그냥. 예. 근데 여기 왜 몰랐지 않은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만큼 상림이 그러니까 인파에 치이지 않고 경사도 없는 이런 평지길을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인파에 일단 치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겠네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지명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 않았어요. 함양이라는 곳이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지리산 북단 경남 함양군에 자리 잡은 상림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에 또 어디로 가볼까요? 주황산인데요. 주황산 제가 예고는 참 해드렸습니다. 앞서. 예. 근데 주황산을 접근성이 좋은 명소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성질 급하신 분들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아마 대뜸 그냥 바로 반발하실 것 같아요. 좀 높잖아요. 예. 주황산은 사실 악산입니다. 예. 그 이름이 석병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돌병풍. 그러니까 등산 장비를 갖추고 꽤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산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그러니까 등반 장비를 갖추고 깊숙이 올라가는 코스 말고 운동화 신고 뒷짐지고 심지어는 유모차까지도 많이 끌고 오세요. 그러면 뭐 비탈길이 전혀 없다는 말씀? 데크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주황산의 멋진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탐방로 입구에서 주황산 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폭포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요. 세 개의 폭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추폭포, 절구폭포, 그다음에 용연폭포가 나오는데 이걸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냥 흔히 주황산 제1폭포, 제2폭포, 제3폭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번호가 붙여져 있군요. 예. 용추폭포까지만 가셔도 주황산의 절경과 이제 붉게 타는 단풍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고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서 천천히 가셔도 1시간 반 정도? 아, 예.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 이제 제2폭포, 제3폭포인 절구폭포와 용연폭포까지 가시면 더 좋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시려면은 이제는 등반 장비를 갖추고 가야 되는 코스입니다. 네, 뭐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일찍 다녀오셔야 됩니다. 주황산이 뭐 워낙 소문난 단풍 여행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점심 가까워지는 시간쯤 만약에 간다면은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데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실린 것처럼 나무 데크로 된 경사로에서 이게 줄을 서서 다리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찍 가셔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예. 자, 이 경상도 지역에서 가볍게 이 단풍 구경할 수 있는 곳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 준비하신 곳이 전남 담양이라고요? 예. 담양에도 여기 앞에 소개한 상림 같은 그런 제방숲이 있습니다. 네. 규모는 뭐 상림보다 작지만은 이곳의 특징은 영산강 줄기 따라 약 2km 정도가 이렇게 늘어선 제방 가로수 길이거든요. 2km면 꽤 길지 않습니까? 예. 평지니까 한 3, 40분 걷는다고 보면 되는데
걷기 코스로 굉장히 적당합니다. 네. 그래서 수령 300년 이상을 헤아리는 뭐 팽나무, 느티나무, 푸조나무 이런 거목 400여 그루가 길을 따라 쭉 늘어서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는 풍치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관방제림 끝지점에서 길을 건너면 그 유명한 메타세카이어 길이 나오는데요. 전국의 수많은 메타세카이어 길의 원조라고 보아도 이곳이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메타세카이어 나뭇잎이 크게 사실 볼품이 있지는 않아요. 뭐 개별 나뭇잎은 그냥 그렇죠. 침엽수, 화렵수지만 침엽수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가지고. 네. 근데 이게 단풍이 들면은 마치 탈색된 것 같은 그런 연한 자줏빛 나뭇잎이 다른 나무에 있다면은 별로 운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메타세카이어는 세계 속성수라고 하잖아요. 한 40년만 자라면은 소나무 굉장히 높죠. 예, 한 500년 된 소나무 높이처럼 이렇게 높은데 거기 높은 위에 탈색된 연한 자줏빛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메타세카이어는 따로 수영 관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콘 모양으로 생긴 게 특징이잖아요. 예. 그 모습이 굉장히 운치가 있고. 정말? 예, 맞습니다. 꽤 길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가을보다는 봄, 여름으로 더 많이 가게 네. 되는데 가을에 가셔도 이런 운치가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방제림과 이어지는 코스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부담 없이 가기 좋은 곳 경상도에 이어서 전남 담양도 갔고 수도권 쪽엔 뭐 어디 없습니까? 예. 경기도 여주의 강천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천섬. 예. 예. 그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그 섬강을 만나는 합수 지점 초입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주 지역 전체로 보자면은 여주의 그 동남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좀만 가면 강원도거든요. 예. 이 강천섬이 섬으로 이렇게 고정된 지는 10년이 채 안 됩니다. 네. 이 무슨 얘기냐면은 강물이 불어났을 때만 섬이 되는 곳이었는데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준설하고 제방 쌓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물로 둘러싸인 그 섬이 됐습니다. 여의도 지도로 항공 지도로 보면 여의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육지 쪽에 이렇게 얇게 물길이 붙어 있고 길쭉하게 생긴 섬인데 요즘에 백패킹족들에게는 새로 떠오르는 성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강천섬. 예. 주말 저녁에 이제 사람도 많지 않고 섬 안으로 그 차도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오직 그 탁 트인 시야하고 단풍 든 나무만 있는데 고목들도 있지만은 새로 심은 은행나무들이 주종이기 때문에 예. 노란 은행 위주의 단풍을 보게 되고 또 하나 포인트는 강 건너편 쪽에 소무산이라는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네. 앞에 시야에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단풍을 원경으로 볼 수 있다는 강 건너로 예. 뭐 그런 보는 맛도 일품입니다. 완전히 그 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자전거만 가면 들어가죠. 자전거 들어가고 예. 자연과 이렇게 좀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예, 강천섬 맞습니다. 가면. 예. 자, 이렇게 부담 없이 가기 좋은 단풍 명소들 이것저것 둘러봤는데 이 단풍 말고도 억새나 갈대가 춤을 추는 계절이 또 이맘때 아니겠습니까? 예. 이 소식도 좀 준비해 주셨죠. 예. 근데 이제 먼저 갈대가 과연 단풍이냐 이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사실 단풍을 그러니까 잎이 지기 전에 단풍이 드는 엽록소가 빠지면서 그 원리를 따져보면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넓게 보면 단풍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요 갈대는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 잎이 자라는 봄에는 청갈대, 푸를청. 예. 네. 그리고 여름에는 제 색깔인 은갈대, 그리고 나무에 낙엽 지듯이 늦가을부터는 금갈대. 옷을 갈아입는데 예. 지금이 이제 막 금갈대로 갈아입는 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가시면은 이제 황금물결 일렁이는 금갈대 장관을 보실 수 있는데 네. 갈대 명소도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 중에 한 군데로서 그 힌트를 드릴까요? 이곳이 어딘가? 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그 비무장지대. 예, 비무장지대가 아니고 영화의 배경은 비무장지대였었는데 예. 그곳에서 남북군이 만나는 그 장면이 연출된 곳이 바로 충남 서천 금강가의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그래요. 예, 영화가 그 개봉된 이후에 이제 여기가 전국적인 명소가 됐죠.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영화 한 편이 뭐랄까 관광지였던 신분을 바꿔놓은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KBS 같습니다. 드라마도 여기서 많이 찍었어요. 추노도 예. 나오고요. 오늘 저희가 지역국 연결하면서 전국의 단풍 얘기 이렇게 짚어봤는데 사실 이제 10월 초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날이에요. 뭐 벌써 낙엽 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단풍의 뒷모습, 끝자락 언제까지 볼 수 있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이제 단풍이 이미 지나간 곳도 있고요. 예. 설악산의 뭐 오대산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네. 지금 절정인 곳이 뭐 주황산, 치악산 정도가 되겠고요. 네. 단풍이 가장 늦게 드는 지역인 전남북 지역하고 경남 남부 지역인데 이제 시작됐으니까 11월 초순이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순까지도 마지막 단풍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풍철은 해마다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지고 있어서 지구가.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행작가 노시윤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10월 한 달 동안 마련한 이 단풍여지도 이렇게 쓸쓸한 가을 마음을 채우는 데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일기. 학교에서 산불 예방